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. 오전 시간을 또 맞이해서 또 미국장하고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늦은 새벽까지는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막판에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냥 불기둥으로 아주 멋지게 끝내버렸습니다. 너무나 기쁜 하루를 또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걱정 근심 사라지라고 미국장이 확 오른 건데 꼭 뭐 미국장이 오른다 해가지고 뭐 코스피 오르라는 법은 없어요.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오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잠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인플레이션 그 둔화 조짐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, 그 조절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. 아주 큰 폭으로. 28일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828.52포인트나 올랐어요. 828.52포인트. 그 32,861.80 마감을 했고, S&P는 93.76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3,901.06. 나스닥은 309.78포인트 올라서 11,102.45로 장을 마쳤습니다. 국채금리는 다시 4%대로 갔어요. 야, 징글징글하다. 4%. 이날 3.93으로 출발했는데 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시 4.012로 가더라. 근데 4% 갔는데 이상하게 또 미국 나스닥은 또 오른단 말이야. 참. 요즘은 이제 뭔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월스트리트는 그래요. 이날 나온 9월달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있어요. 개인 소비 지출 PCE, 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주목을 했어. 9월달 그 PCE 인플레이션 지수가 전월 대비했을 때 0.3% 상승한 거예요. 0.3% 상승했다. 낮은 연료 가격 영향으로 올해 초만큼 물가가 빠르게 오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그 에너지를 제외하니까 그런 PCE 지수는 0.5% 정도 이제 상승을 했어요. 이는 월가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. 그래서 연준이 그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척도인 근원 PCE 인플레이션 지수는 경제학자들이 예상과 대략 일치했어요. 이런 상황에서 3분기 민간 임금하고 급여의 완만한 상승은 임금 상승이 마침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날 또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조절할 것이다. 그런 시장의 기대에 혼선을 주지 않는다고 하죠.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.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. 9월에도 이제 물가 압력이 계속 높아졌다. 이는 연준이 그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를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더 인상해야 할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. 연준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그 지속적인 상승세를 아직 타개하지 못했고, 이에 다음 주 회의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하지만 그 경제 일부 영역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 더 작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전환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, 그렇게 진단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도 있고요.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. 기업 수익도 훌륭하진 않았는데 끔찍하지도 않았다. 이제 우리가 길의 중간에 있을 때 이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투자 책임자도 있습니다. 그 실망스러운 그런 분기 실적과 전망치를 내놓은 아마존, 이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장 초반에 한 10% 이상 급락을 하면서 그 100달러 선이 무너졌던 그 아마존은 그 7.55달러 내려서 103.41달러로 거래 마감을 했고,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그 아마존은 시간의 거래에서 13.6%나 빠져요. 그리고 95.87달러를 기록을 합니다. 그 아마존의 3분기 그 EPS가 28센트예요. 월가 그 컨센에 21센트를 웃돌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 31센트보다도 감소를 합니다. 그래서 분기 매출액은 127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도 한 15% 정도 증가를 했어.
이는 아마존이 앞서 제시했던 매출의 가이던스 1250억 달러하고 1300억 달러의 중간 수준이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 월스트리트는 그 아마존의 웹 서비스의 부진에 주목을 해요. 그 웹 서비스의 매출 성장률이 월가의 예상을 훨씬 밑도는 27%야.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클라우드 사업과 유사하게 웹 서비스의 그 성장 둔화가 나타나면서 월가는 클라우드 그 컴퓨팅 수요가 얼마나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촉각을 현재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월가는 그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. 보니까. 그리고 그 4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이 실망을 줬고 4분기 매출이 1,400에서 1,480억 달러 정도 다를 거라고 하네요. 전망치는 1,550억 달러인데 좀 낮고 JP 모건 애들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에서 한 145달러로 다운시킵니다.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도 159달러에서 142달러 낮추고 하여튼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추네요. 보니까 그 모니스 크레스피 하트가 172달러에서 136달러도 조정을 했고 근데 다른 주요 기술주는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. 애플이 갑자기 7.5%를 급등을 했어요. 전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예상보다 낮은 아이폰 판매 실적을 공개했지만은 분기 수익과 매출은 월가의 전망치를 상회했고 알파벳 4.4%, 마이크로소프트 4.02 올랐습니다. 메타 1.28, 테슬라도 1.5% 올랐고 인력 감축을 포함해서 2025년 말까지 최대 한 10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내놓은 인텔이 한 10.6% 급등을 합니다. 2020년 3월 17일 이후 1일 최대 상승 기록이고 인텔 훈풍에 힘입어가지고 다른 반도체줄도 강세 보입니다. 엔비디아 4.99, AMD 5.8, 퀄컴 3.9, 마이크론 3.5 이렇게 올랐고요. 그 항공주와 크루즈도 여행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요. 애플과 인텔 같은 그런 종목들의 실적이 기술주 영역에서 발판을 마련했고요. 이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애플은 실제로 메가캡 기술주 중 유일한 스타 종목이다.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.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어요.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 배럴당 0.71달러 내려서 88.37달러고요. 그리고 북해상 브렌트유도 0.65달러 내렸네요. 96.31달러. 금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. 온스당 17.30달러 내려서 1648.30달러. 그 달러 인덱스는 0.07% 올라서 110.67을 기록했어요. 하여튼 미국장은 날아다녔고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거의 한 4% 가까이 올랐습니다. 3.98% 아주 신나게 올랐습니다. 엔비디아 4.99 엄청 올랐죠. 그리고 AMD가 한 5.8, 인텔 완전 떡상했습니다. 10.66%, 퀄컴 3.93, 그리고 텍사스 인스퍼는 3.76, 브로드컴 3.8, 마이크론도 3.5%나 급등을 했고요. KLAC가 4.08, 그리고 모놀리식 5.26, 램 리서치 4.2. 하여튼 뭐 4.2, 4%에서 5% 이상을 다 올랐습니다. 신나게 올랐습니다. 월요일 날이 상당히 기대됩니다. 월요일 날 왠지 6만 전자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저 혼자만의 설레발인가요?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